골든부동산 소장 골든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전에 겪었던 민사소송 경험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40대에 예기치 못한 사업 실패를 했고, 그럴 때 느끼는 점 가운데 지금도 좌우맹처럼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건방지게 살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인 부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해야지, 본인이 잘난 줄 알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여 돈의 가치를 가소평가하고 무턱대고 투자나 소비를 한다면 그 결과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고, 그런 일과 연관되어 민사소송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민사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 답변서를 받아보는 순간 전쟁은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생각해도 소송에 들어가면 상대방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박할 자료를 만들어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답변서 제출도 하지 않고 승복하겠지요. 하지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싸움은 시작되고,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를 보는 순간 대부분 화를 참을 수 없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만들어 빠져나가려고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사소송은 거짓말 갱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실과 사실관계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은 어떤 증거에 대하여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철저하고 꼼꼼히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본인의 사건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황과 모든 입증 자료는 본인이 전부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률적인 문제만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지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수억 원의 청구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기나긴 소송을 하기 위하여 먼저 컴퓨터부터 배워 워드 작성을 익혀서 독수리 타법에서 탈출했고, 기본적인 민사소송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승소하고 싶지가 않았기에 혼자서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받아든 답변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적혀 있었고, 피고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였기에 사실 겁도 좀 났었습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걸린 이번 소송을 내가 내 손으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사전 준비가 정말 철저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은 분명히 어떤 핑계라도 될 것이고, 어떻게 변명을 할지에 대하여 여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두고 소송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소송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입증자료를 준비하려면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시행착오가 생기게 됩니다. 소송 전에 미리 녹취를 하고 예상 반박에 대한 물증을 준비하여 대비하지 않으면 유명 변호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정확한 입증 자료로 반박한다면 그 누구라도胜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법정 문턱이 아무리 높지만 제가 주장하는 사건이 사실이라면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수년간의 소송 기간에 조정을 하자고 몇 번이고 권유를 받았지만 제 조건에 맞지 않는 조정은 절대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은 재판 전이나 소송 중이라도 가능한 한 조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판사의 판결보다 조정으로 화해한다면 당사자 간 뿐만 아니라 소송의 후유증도 적게 마무리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대리인끼리 협의하여 조정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조정실에 앉아 재판장인 부장판사가 조정 조건을 제시할 때 그 조건으로는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부장판사가 하는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원고가 재판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 재판장한테 말하기를, 저도 좋으니 이런 조건으로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의 판결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였지만 겁도 났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는 판사의 판결이 바로 법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법원을 드나들면서 배운 것은 정직하고 정확하게 살자, 그래야 진실로서 당당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을 공부하고 재판이 있는 날은 법정에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여 다른 사건들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배우기도 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정에서 변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사의 질문에 예, 아니요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거의 모든 주장은 당사자들이 준비 서면으로 대신하는데, 판사는 당사자의 준비 서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다툼의 쟁점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사는 사실관계 확인에서 더 이상 볼 것이 없으면 선고일이 정해지고 판사의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느끼는 것은 똑똑하고 유명한 변호사도 필요하겠지만 사건의 사실관계를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기에 그 사실관계로 인하여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철저하게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논쟁의 길목을 차단한다면 힘겨운 날이겠지만 나홀로 소송도 떳떳하게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잡한 법적인 관계가 개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그때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타인의 재산을 중개하는 입장에서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 상담을 해줄 때도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지에 대하여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법을 정식으로 공부하지도 않았지만 수년 동안의 쓰라린 경험에서 나온 지혜라
하겠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은 소중한 자산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가끔 웃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한다면 법의 정의는 내 편입니다. 어떤 사건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은 법의 힘을 빌린다면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하여 여러 악의적인 말들도 많지만 진실과 확실한 입증 자료만 있다면 누구라도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나 정황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풀기가 힘들다고 할 때 그때는 여러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은 평등하고 진실은 왜곡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